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입니다. 오늘 아침 워렌 버핏이 TSMC를 매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TSMC가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벌써 10%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워렌 버핏이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대만인 기업인 TSMC를 샀지라던가 또는 나도 함께 따라 살까 등에 대한 여부일 것입니다. 제가 워렌 버핏이 아닌지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생각보다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지, 그리고 따라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만약 워렌 버핏을 따라서 산다면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 펀더멘탈, 그리고 TSMC와 같이 빠른 판단이 필요할 때 멤버십 분들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빠르게 분석을 해드리는 등 소통을 하면서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워렌 버핏의 매수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TSMC를 이렇게 68.56달러에 6천만 개를 매수하였는데요. 지금 주가가 약 10% 이미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늦지 않을까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TSMC를 바라본다면 10%가 오르기에 앞서 PE 멀티플은 12.42였고 10%가 오르면서 주가가 80달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E 멀티플은 대략적으로 13.50 정도의 수준으로 15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SMC가 2021년부터 2014년까지 보여주는 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이렇게 14.64% 정도로 프리마켓에서 10%가 올랐다고 할지언정 PE 멀티플 13.50은 저평가라고 볼 수 있으며 2024년까지 장기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TSMC가 실제로 아래와 같이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목표치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적어도 43%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 기준으로 말이죠. 그럼 PE 멀티플 기준으로 봤으니 이번엔 프리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멀티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분석을 함에 앞서서 제가 제일 믿지 않는 것은 전문가의 말뿐인 의견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그들의 말은 그저 상황에 잘 맞춰진 의견일 뿐이며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단지 뉴스 기사 또는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하는 그들의 의견일 뿐이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누군가의 의견이 아닌 기업의 실적이며 그 실적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입니다.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저렴하고 앞으로도 비슷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평가가 된다면 개개인의 리서치를 통해서 그러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그 기업에 조성이 되어 있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기업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PE 멀티플을 기준으로 봤으니 이번엔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SMC는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나 AMD와 같이 설계만을 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패블러스 기업이 아니라 많은 시설과 자본을 동반하는 파운드리의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 캐펙스가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 캐펙스의 여부에 따라서 여기 프리 캐시플로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수적으로 기업을 평가하고자 프리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멀티플을 알아보았는데요. TSMC의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 멀티플은 38.30으로 엄밀히 따지자면은 2021년부터 2014년까지의 프리 캐시플로우의 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30%보다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TSMC가 지급하고 있는 배당까지 감안한다면 TSMC는 저평가이며 2014년까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최소 55% 이상의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PE 멀티플로 보나 조금 더 보수적인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의 멀티플로 보나 설사 10%가 프리마켓에서 오른다고 할지언정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들 염려스러워 하고 있는 지리적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닌지라 정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오른쪽의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회색 부분이 바로 중국이고 짙은 회색이 바로 대만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빨간 점들은 사실 중국의 섬이 아니라 대만의 섬입니다. 이 섬들을 켄맨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 같이 중국의 영토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단 한 번도 이 섬을 강제로 차지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했다면 이 섬부터
먼저 차지하려고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1949년 Chinese Civil War에서 대만과 중국이 싸웠고 중국은 이 섬을 차지하는 데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전쟁을 벌이기 힘든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요.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게 타이완에는 미국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반도체 산업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TSMC와 같은 기술력을 가진 파운드리를 다른 곳에선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또 TSMC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미국이 중국 화웨이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인 TSMC와의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만 TSMC의 최신 공정 5나노 그리고 7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애플의 반도체 칩은 중국 내에 있는 이렇게 수많은 폭스콘 공장에서 핸드폰으로 어셈블이 되어 핸드폰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폭스콘의 공장이 중국 내에 있는 만큼 폭스콘 혼자만으로도 중국인 수백만 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득이 있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2022년을 기준으로 각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핵을 갖고 있고 바로 핵 무장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중국은 35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사일에다가 핵을 넣어서 띄울 수 있는 디플로이드 상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디플로이드가 없죠. 그에 반면 미국은 갖고 있는 핵탄두만 해도 5428개가 되며 미사일에 장착해서 날릴 수 있는 핵은 1644개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은 러시아보다도 많습니다. 중국과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노플라이 존을 지정하면 했지 반대로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타이완의 영해에다가 노플라이 존을 지정하고 핵을 쏴버리겠다라고 협박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예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없다고 말을 못하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 리서치가 부분적으로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쟁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고 국가 내 기술력이라는 것은 철저한 보안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황적으로 본다면은 중국 또한 대만의 폭스콘 기업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미국 또한 대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라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전쟁보다 확실한 것은 TSMC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영업 현금 흐름을 보시면요. 이렇게 49.95 빌리언 달러를 2022년 3분기 TTM 기준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수익이죠. 그 다음에 프리 캐시 플로우는 이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빼면 나오는 부분인데 캐펙스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 또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당연히 이렇게 우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로스 마진 또한 57.30%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덩치 큰 기업치고 그로스 마진이 57%라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이렇게 30.78 빌리언 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익 또한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렇게 우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을 따라 살지 안 살지는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만약 산다고 선택을 하신다면 워렌 버핏을 무작정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이유 또한 스스로 파악을 해두고 있으셔야 장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